안녕하세요. 저는 26, 배달기사 김민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험이 제 일상 속에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배달 일이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이면서도 오래 남을 첫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TV 인생사연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짧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몇 달만 고생하고 복학할 생각으로 학교를 잠시 휴학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과외나 알바를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택해야 했고, 그게 바로 배달 대행이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몰고 거리를 달릴 때만 해도 단순히 열심히 하면 돈이 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어들고 나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럽고 추운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건물 구조가 어떤지까지 고려해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단 몇 분의 지연에도 불만을 터뜨리기에 시간과의 싸움은 늘 치열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잠깐만 버티자, 몇 달 뒤엔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마주 앉아 웃을 날을 그리며 저는 하루하루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고객이 앱으로 결제를 마치고 비대면으로 문 앞에 놓인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날도 저는 아씨, 왜 또 현장 결제야, 괜히 귀찮은데 하고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피곤한 하루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더 버겁게 느껴지거든요. 띵동 벨 소리가 울리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고객이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차림일 거라 생각했는데 속옷 차림의 여성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상황은 저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혼란스러운 마음이 스쳐갔습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동시에 눈길이 자꾸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바쁜데 죄송해요. 카드가 없어서. 그녀가 미안하다는 듯 말하며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속은 어딘가 불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꼬깃한 지폐를 건네주었고 그 짧은 순간 손끝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단순한 접촉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느끼지?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일 뿐인데 스스로를 다그치며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을 건네고 계산을 마친 뒤 저는 최대한 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까지도 묘한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명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머릿속은 자꾸 그 짧은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 만남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기며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이 도심 위를 들이우더니 결국 오후가 되자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우박처럼 튀어 오토바이 헬멧을 때렸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휴,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빗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배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음식이 있었으니까요. 띠링띠링 앱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 전에 갔던 곳 아닌가?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기억은 며칠 전 만남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그 집. 그리고 정중하게 현금을 건네던 고객 비 내리는 저녁에 다시 그 집을 가게 되다니 묘한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어머, 그때 그분이네요? 하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손에는 현금이 쥐어져 있었고 비 오는 날? 위험할 텐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한마디에 쏟아지던 빗속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녀의 부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밤인데. 형광등이 나가서. 그런데 혹시 좀 갈아줄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배달기사가 맡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바쁜 시간이라 하고 망설였지만 그녀는 비용은 톡톡히 챙겨드릴게요. 라며 덧붙였습니다. 돈에 쫓기던 제게 그 말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네, 얼른 해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빗물에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인지 아니면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빗속에서 지쳐있던 제 마음을 순간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정리된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정돈된 신발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주인의 성격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방이 보였는데 잘 정리된 이불과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비 많이 맞았죠? 형광등 가는 동안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인지 형광등을 가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분은 종종 배달을 시켰습니다. 콜이 울려 주소를 확인할 때마다 낯익은 동네 이름이 뜨면 어쩐지 마음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또 그 집일까? 하고요. 실제로 그녀의 주문일 때가 많았고 그녀는 작은 부탁들을 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무거운 생수병을 현관 안으로 옮겨달라거나 잘 열리지 않는 병뚜껑을 부탁하는 정도였죠. 밤엔 운전 조심하세요. 이 시간은 도로보다 마음이 더 미끄럽거든요. 그녀가 건넨 농담 섞인 말에 저는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지만 배달을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쌓인 피로에 더해 고객 클레임까지 들어오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달기사가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명도 소용없고 그저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헬멧 안에서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다. 그때 또다시 앱이 울렸습니다. 디링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익숙한 곳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미 여러 번 배달을 갔던 곳이라 주소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집이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갈래요? 평소 같았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지친 마음이 작은 위로를 원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배려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아 있어요. 저는 젖은 장갑을 벗고 조심스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은은히 퍼져나오는 차 향기 그것만으로도 긴장된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차 두 잔을 쟁반에 올려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그녀가 제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따뜻할 때 얼른 마셔요. 짧은 치마 사이로 탄탄해 보이는 그녀의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53살, 결혼 27년 차 주부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야간 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밤엔 집이 비어 있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도 낯선 데서 배달일 하느라 힘들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낯선 도시에서 돈을 벌다 보니 사실 많이 외롭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나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물건 주고 돈 받고 끝,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순간이 필요하죠. 저도, 민수 씨도. 침묵이 길어지고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를 지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수 씨 힘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제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마음이 살짝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빨라졌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밤이 길면 마음이 허해지네요. 그 말과 함께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의 맥박이 쿵 하고 반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배달기사일 뿐이고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성적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외쳤지만 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무 외로웠잖아. 언제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녀도 외롭다고 했잖아.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린 거실 조명만 켜둔 채 가까워졌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26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완전한 초보였습니다. 쭈뼛쭈뼛한 성격과 생활고에 쫓겨 사는 바쁜 일상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듣기만 했던 제게 이 모든 상황은 꿈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 가빨라진 호흡,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 제 모든 행동이 서툴고 어설펐습니다. 그녀가 저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서툰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능숙하면서도 배려 깊은 그녀의 행동들이 제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때까지 상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곤 했던 시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와 나누는 친밀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웠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에게는 가정이 있는데 나는 그저 지나가는 배달기사일 뿐인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감사함, 죄책감, 두려움, 설렘, 혼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 제발 그만. 그것이 그 순간을 멈춰달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이 복잡한 감정들을 멈춰달라는 의미였는지,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외로운 소년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짜 온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황홀함과 동시에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첫 경험이면서도 동시에 평생 안고 가야 할 복잡한 감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짧게 스쳐 지나간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 소파에서 했던 뜨거운 행위들, 그리고 말없이 건네주던 다정한 시선까지. 저는 마치 중독된 듯 또다시 그 집의 주소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제 일상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녀였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기억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그 집에서 콜이 올까 하는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앱 알림이 울릴 때마다 다른 주소가 나오면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이 밀려왔고, 그녀의 주소가 뜨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반갑고 또 동시에 설레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배달이라는 단순한 일이 제게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배달을 할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집 주소가 뜨기를 은밀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도 찾아왔습니다. 처음 경험한 그 친밀한 순간들이 제 마음에 남긴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6살까지 그런 경험 없이 살아온 제게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른이 된 건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같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금기를 깨뜨린 것 같은 기분, 어른들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 그런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면서도 동시에 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감정의 복잡함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움, 설렘, 죄책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녀를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고, 때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집에서 콜이 오지 않으면 저는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는 건가? 온갖 상상을 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그녀의 주소가 뜨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무 조급해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수 씨, 저녁은 먹었어요? 잠깐 욕이라도 하고 갈래요?
그녀가 건넨 한마디는 늘 따뜻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 끼니를 대충 때우던 제게 그 제안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같이 지은 밥, 반듯하게 차려진 반찬 숟가락을 뜨는 순간 마음속에 뭉클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밥의 온기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든든히 먹어야 힘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챙기는 것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연인 사이에 친밀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그녀의 집에 가는 일은 잦아졌습니다. 배달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고 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다고 하면 차 한 잔을 권했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상을 내주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소파에서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그녀는 저를 집안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감각들, 새로운 감정들, 새로운 갈망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방 안으로 저를 이끌 때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뛰는 심장 소리를 그녀도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저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제 안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공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홀하고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런 의문들은 그녀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스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색해할 때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천천히 해요. 내가 리드할게요. 라고 말해주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배려가 저를 더욱 그녀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 이제 가볼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민수 씨 욕실에서 씻고 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따라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함께 들어와서 씻겨주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씻겨줄게요. 그 말에 제 몸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금방 했는데 제 그것은 다시 불뚝 솟아올랐습니다. 흑순식간에 다시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그녀의 집이 주는 특별한 의미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파, 침대, 욕실, 때로는 식탁에서까지 집안의 모든 공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도 커져갔습니다.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제가 점점 더 그녀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와 있는 시간에 배달 일을 조금 덜 해도 그녀는 늘 밥은 사 먹고 다녀야 한다며 주머니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제겐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복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배달 일을 정리하며 가방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그녀의 집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현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이 마지막인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 없이 서 있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지난 겨울이 덜 외로웠어요. 고마워요. 저도요, 덕분에 도시가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짧지만 깊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또 다른 배달 기사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연락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녀의 능숙한 손길과 소파에서의 뜨거운 행위들, 집밥의 온기가 떠오릅니다. 26 배달기사의 첫 경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